안녕하세요.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멜파스 한번 볼게요. 멜파스. 자, 황철중 대표님, 멜파스 한번 봐주실 수 있겠어요?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멜파스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얘는 독보적으로 그냥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하고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흐름상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 쭉 한번 살펴볼까요? 멜파스는 코스닥의 중견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고 코스닥 IT 종합.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271억, 뭐 안면이신 기술인가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IT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 보게 되면 114억부터 105억.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쭉 보면.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많이 좀 줄었죠. 이 부분.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500억, 508억, 그 다음에 765, 500억. 이렇게 되면 조금 줄었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늘다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죠? 보다시피 매끄럽진 않은데 작년 3월에 웬만한 종목 저점을 찍고 변화를 줄 때 이 종목도 꾸준히 변화를 주면서 올라오긴 와요. 그죠? 그런데 실적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알려지는 실적하고는 조금 그 작년에는 조금 그나마 이렇게 좀 뭔가가 하려고 했지만 올해 들어서 1분기 그다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보면 항상 이 퀘스천이 찍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봐도 퀘스천이 찍히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 무슨 내용,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또 포함돼서 주가는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의 강세다. 이 얘기는 뭔가가 주가를 띄워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멜파스가 어떤지. 8월 23일 9시 34분에 이게 기사거리가 하나 나온 건데, 멜파스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장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그러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멜파스는 지난 20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 주주인 이런 회사가 그죠? 주식회사 밀탑의 보유 주식 61억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잔여 주식 176만 주는 인수한다. 지분 매각후 밀탑이 멜파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했는데 밀탑은 이런 회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가 뭔가 변경을 주면서 회사에 변화를 주겠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팔아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가를 띄워서 던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아니, 시장에서 하는 반응은 나쁜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쭉 볼까요? 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쭉 보게 되면, 좀뭐 그다지 큰 거 없지만, 8월 19일에 8월 19일에 19일에 인천국제공항 스마트 패스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었고요. 생체 인식 관련주를 엮였다. 이렇게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슈도 있어요. 그죠? 이슈도 있고 내용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니까 주가도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황 대표는 뭐 방송을 여러 번 들으셨다면 제가 이거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흐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여러 번 했었죠.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다가 그러면 동반해서 저가도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다가 변화를 준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려요. 대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시작한 지점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우상향 틀었잖아요. 그럼 이 주가는 어쨌든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향후 주가가 더 갈지, 내려왔다가 눌림을 주고 갈지, 그 다음에 이 거품이 없다 생각하면 주가는 또 거꾸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차트를 한번,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가시화 시키려면은 한참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 또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을 그동안에 보게 되면 지금 작년에 696원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800원 선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7, 5, 35, 한 5배 정도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계속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올해 바꾼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거래가 좀 많아요. 이 가격대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 단계를 5,26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매물 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매물 소화. 아니면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이 매물이 부담스러워서 주가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꺾일 수 있는 위치이긴 하죠.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은 12개의 봉이 모이면 연봉이 되겠죠? 그 연봉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연봉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월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2015년에 이 자리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2015년에 여기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도 여기 지지가 있었어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있었고, 2018년에는 깼어요. 그리고 2019년에 부딪히고, 코로나 웬만한 영향을 받아 저점을 찍다가, 얘도 동반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내용도 별로, 그렇게 없었지만, 뭔가가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품었다가 이제 세상에 노출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를 얼마냐면 2,800원에서 3,100원을 지지대를 형성되는 어떤 가격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서 다시 그 자리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8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3,800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2,800원 어쨌든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를 못 지키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던 이 가격대가 저항으로 또 부담이 작용되면서 주가는 다소 밀릴 수가 있잖아요.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빠진다는 의미보다는 이 지지와 저항이 수급 논리가 걸려버리면은 주가는 탄력을 좀 못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을 여기서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 2,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매우 중요하게 넘겨놨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흐름은 이렇게 틀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2,800원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자, 주봉은 4개 내지 5개가 모이면 그게 다시 또 월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봉을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주봉이잖아요. 그래서 주봉을 넘어오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죠. 파동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얘는 전고점인 이 자리를 시도하는 것 중에 5,200원. 그리고 지지화장으로 형성됐던 여기 2,600원에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가 빼곡하게 이렇게 지지화장으로 형성돼 놨잖아요. 뚜렷하게 좀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주봉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지였었고 여기가 지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그죠? 요거를 아까 하나 더 뒤로 뺄게요.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2015년에 여기 지지였었죠. 그리고 다시 지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하다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고 자, 저항으로 바뀌었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2,630원. 그러니까 아까 2,800원쯤 보였는데 조금 더 보니까 2,600원대 그리고 3,100원대에 이렇게 지지하장의 교체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내려온다면 여기는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리를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와 저항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만큼 여기는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에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이렇게 틀어놓은 거죠. 그러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하게 틀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 이렇게 있으니까 현재 파동의 범위는 이제 위쪽으로 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내려와도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기 2,600원을 깨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위에 오면 저항이 되면서 한 2,000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 있겠죠. 미리 이런 정도는 생각해 둬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2,000원이 깨지 말아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2,000원이 깨지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알겠지만, 왜냐면 흐름 자체가 다 깨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2,600원에서 3,100원 사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저항이 작용하면 여긴 지키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깨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만큼 이렇게 교차한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판단 한번 내려볼게요. 황 대표가 먼저 이 선을 진하게 그릴게요. 얼마냐면 여기 2,800원 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2,600원 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보면 2,600원이라는 자리를 최종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얘도 같이 2,600원 주봉에도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600원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도 보이겠죠.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면 월봉하고 이렇게 월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일봉까지 이어지는 2,600원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깨지는 순간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종 가격이 2,600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되게 비싸져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자리는 추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리는. 왜냐면 뒤를 보면 너무 멀어요. 차라리 여기서부터 결정을 하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너무 비싸져 있는 거죠. 물론 열려있는 공간은 여기 보시면 5,000원대를 넘어가는, 즉 다시 한번 아까 보게 되면 5,000, 이제 이 가격대가 한 5,400원, 5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은 5,000, 여기니까요. 5,200원 순 되겠죠. 5,200원. 그리고 5,200원 여기는 2,600원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중간쯤 되잖아요. 가야 될 방향과 흐름이 있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여기까지인데, 지금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잘못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가는 항상 낙관적인 것만 볼 수 없으니까 앞뒤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2,600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은 조금 추격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려와서요.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내려왔다가 다시 턴에서 돌아갈 때 가격이 좀 진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내용도 있고 전망도 있잖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아까 봤겠지만 그죠?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은 중요한 것은 이제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그럼 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연간 실적 좋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많이 중점적으로 관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황 대표라면 이걸 해보겠냐 그러면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왜냐면 너무 비싸져요. 왜냐 잘못됐을 경우에 내줘야 될 돈이 너무 크다라는 것은 그건 뭐 손절 관리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 것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가 여기서 만약에 밀려준다면, 여기서 밀려준다면 기다렸다가 밀려주면 기다렸다가 주가가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실적을 한번 유심히 보겠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된다면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과 양쪽을 비를 따져보게 되면 위험도 상당히 높은 거죠. 먹는 폭보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5,000원대 이상을 홀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신규 진입은 다소 지금 비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주가를 주가를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판단해 볼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에서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정보 분석이나 이런 거 갖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정리해서 얘기드리면 멜파스는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의 모멘텀은 좀 부족한데 뉴스나 정보 내용은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정보나 내용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봐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기만 해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어놨으니까 소위 말해서 변곡과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졌는데 저항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 저항은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하고 정보 내용은 괜찮은데 뭐죠? 재무제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시화시키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황 대표는 그래서 쫓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가지고 있는 가치, 즉 돈을 많이 버는 게 회사들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을 수도 없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외적인 변수에서도 좀 반영이 돼요. 환율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의해서 또 어떤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는 또 특히 뭐 오일 같은 쇼크,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게 주가인데, 멜파스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매출 구조가, 실적 구조가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위치도 조금 그런 면에서 비싸져 있는 쪽이고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더라도. 그래서 기준은 2,6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지지 여부 확인. 가지고 계신 분은 5,200원을 넘어가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실적, 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정말일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